요즘 부동산 뉴스 보시면 용산 얘기 진짜 자주 나오죠. 용산 정비창 개발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분위기가 예전이랑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개발이 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방향을 두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는 이미 공사도 시작됐고, 기공식도 했고, 일정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수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주택을 얼마나 넣을 거냐, 이걸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용산 정비창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 왜 다시 속도가 붙은 건지,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뭔지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산 정비창 개발부터 정리해 볼게요. 위치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대, 면적이 약 45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규모만 보면 웬만한 신도시급이죠. 여기에 국제 업무존, 업무 복합존, 업무 지원존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구조고요. 오피스, 상업시설, 주거, 전시 컨벤션, 호텔 같은 마이스 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입체 복합 개발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51조 원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왜 계속 주목을 받는지 이해가 되죠. 과거에 한 번 엎어졌던 사업이기도 해서 더 관심이 큽니다. 맞아요. 2007년에 처음 추진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3년에 완전히 멈췄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로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는 공공주도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SH가 공동 시행자로 들어왔고요. 민간이 통으로 끌고 가던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기반 시설을 깔고 민간이 필지별로 개발하는 구조라 안정성은 확실히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이 와 있습니다. 이미 기공식은 끝났고 실시 계획 인가도 받았습니다. 일정도 비교적 구체적이죠. 2028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 입주를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도 현재 기준으로는 정비창 내부에 약 6천 가구가 계획돼 있고요. 여기에 인근 재개발까지 포함하면 총 1만 3천 가구 정도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7년 말부터 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당긴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정만 놓고 보면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숫자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아직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주택 공급 규모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꽤 다르거든요.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용산 정비창과 인근 부지를 합쳐서 1만 가구에서 많게는 2만 가구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선을 긋고 있죠. 기반시설, 그러니까 학교나 도로, 교통수용 능력을 고려하면 정비창 내부는 6천에서 많아야 8천 가구 정도가 현실적인 한계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주택을 더 늘리려면 교통, 교육, 환경 계획을 전부 다시 짜야 하고 그러면 이미 진행 중인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거죠. 이미 공사에 들어갔는데도 방향을 다시 조정하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현장에서 나온 반응도 주목할 만한데요. 최근 오세훈 시장이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상인들이 오히려 주택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자상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온라인과 대형 쇼핑몰로 유통 환경이 바뀌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고 업무 시설이나 상업 시설을 더 늘려도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비율을 크게 높여서 상주 인구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심지어 주거 비율을 70%까지 올려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그 고충 자체는 이해한다고 밝혔죠. 다만 이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산업과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닫아놓은 건 아니고요. 현장 의견을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는 정도로 말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갈립니다. 어떤 쪽에서는 서울의 오피스는 이미 넘쳐나고 있고 결국 필요한 건 주택이라고 말합니다. 마곡이나 도심권 오피스 공급을 보면 과잉이 반복될 거라는 지적이죠. 반대로 주택을 늘리면 공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애초에 목표로 했던 국제 업무지구, 산업 클러스터 기능은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용산을 강남급 업무 중심지로 키우려면 지금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정리해보면 용산 정비창 개발은 과거처럼 멈춰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미 공공주도로 구조를 바꿨고 일정도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다만 지금 논쟁의 핵심은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떤 도시로 만들 거냐에 가깝습니다. 주택 공급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업무 산업 중심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지 이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사업 속도도 달라질 수 있고 용산이라는 지역의 성격 자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용산정비창 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서울의 도시정비 계획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요구와 국제 업무 중심지라는 장기적인 목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앞으로의 협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용산정비창 개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지식 여정을 함께 하시죠.